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도 막 상승 전환이 됐고요. 그래도 뉴욕 증시 빠졌던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의미 있는 낙폭 축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은 나쁘지 않은 차감 지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몸소 느끼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에 대한 해석들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CP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나 지표는 역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PI가 아마 호조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D 없고 근원 CPI부터 CPI까지 조금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고요. 1분기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기존에 이제 3분기 정도를 내다봤는데, 저도 2분기 쪽으로 좀 선회는 했는데, 5월 달도 상당히 페드워치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단지 물가가 CPI가 다음 달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잡힌다면 충분히 다시 금리 이야기는 나올 수 있고, 시간이 뒤로 갈수록 금리 인하 이야기는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분기는 거의 없다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좋은 점은 어제 이제 CPI가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인데 추세대 안으로 아직은 좀 말려 들어온 모습이라서 18,000선 뚫고 안착을 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물 모습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역시나 견인차 역할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였는데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다음 추세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도 중요한 것은 밀렸습니다만은 700불 지지를 받고요. 지금 엔비디아 모습인데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게 좀 마감이 됐죠. 결국은 엔비디아의 평가는 2월 21일에 실적 발표 후에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 슈팅을 한번 좀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좀 뽑아 올리고 좀 조정 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은 조정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응축을 한번 해서 650불까지 좀 눌러주든 600불까지 눌러주든 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모습이다. 단지 이제 CPI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급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05불까지 열어둬야 된다. 현재 104.7불인데요.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105불입니다. 105불까지는 좀 돌파가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주겠죠.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도 하락이 좀 예견돼 있습니다. 연동 관계를 이제 보자면 미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17,000포인트 선물 기준입니다. 좀 열어두시고, 국내 증시가 오늘 이제 코스피로 넘어와 보면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뽑아 올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저 PBR 정책이 들어올지 저도 몰랐고 우리 시청자분도 몰랐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이래서 어려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V자 반등을 한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제 기술적인 거는 어느 정도 우위를 두냐 이건데 2550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갭으로 띄웠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550선 정도까지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였거든요.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 즉 컨콜 내용 이후에 좀 오르기도 했고, 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2600선까지 2650선까지 뽑아 올릴 때는 저 PBR, 지주사, 은행, 보험, 자동차들이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이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수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특히나 갭 하락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이 갭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 2550선 제시하겠습니다. 2550선 지지라인을 꼭 확인하시고요.
밀리는 동안에 오늘 저 PBR 주로 뭐 올라가긴 합니다.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 근데 그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지는 않고 다행히도 오전에 전략 후강 모습인 것 같아요.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선물은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선물은 36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2700선까지 보이는데 쉽지 않은 국면이고 365를 갈 때 성장주가 아니고 2차전지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가 아니고 저 PBR 정책주로 계속 밀어 올리면 저희 개인 투자자들,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 좀 바람이 있다면 성장주에 대한 정책도 좀 나왔으면 하고요. 오늘 그래도 온디바이스 AI 이따 다룰 텐데 정책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수급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간다면 조정 국면에서 이제 뉴스플로우가 정책주로 좀 타주면 저 PBR 정책 말고요. 성장주 정책주가 좀 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2550선까지 열어두고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성장주 수급 유입될 때가 좀 기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을 때 어디로 가느냐. 주도주에 대한 거는 변함없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반도체 역시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도 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예견됐던 수순인 것 같아요.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시장 투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충격파는 2분기 때도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충격파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까지는 꼭 눌림목, 조정 구간에 갈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성장주들이 그동안 저 PBR 종목들에 조금 가려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락장 속에서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특징 섹터들 어디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도 종목들, 이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오늘 해석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보니까 의미 있게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오던데 오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PI 상승에도 밀고 들어오는 수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이 좀 집중되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소외주들도 좀 갑니다. 로봇들도 좀 가고 있고 한데요.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만약에 빠르게 올라온다면 소외주가 끌고 올라오기는 어렵죠. 그러면 제가 지금 255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주도주에 대한 수급이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소외주에 대한 것들이 먼저일 것이냐. 지금 눌릴 때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눌릴 때마다 올라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굴뚝을 좀 판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조정받으면 이제 밀고 올라옵니다. 밀고 올라오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는데 이때 이제 소외주 공략을 한다는 것은 지수 반등은 안 나오고 기간 횡보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4월까지는 조정타를 받았을 때 주도주가 밀고 올라오는 국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 안에서 이제 선매니까 순위 문제인데 반도체는 지금은 원픽인 것 같습니다. 어제 CPI가 있으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충격파를 받았단 말이죠. 미국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AR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은 대장이니까 나쁘게 끝나지 않았다.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모습입니다. 어제 15만 원까지 딱 찍었고 이 시간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께 추천드렸죠. 뭐 하이닉스 기존에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고 목표 주가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형국인데 아직은 전혀 추세 문제 없습니다. 15만 원 돌파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결국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오늘 버티거든요.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SK 하이닉스 양봉 플레이 우리 삼성전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지금 양봉 플레이거든요. 이 쌍두마차가 오늘 뭐 하락입니다만은 좀 버텨주고 양봉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 정책 뭐 뉴스플로우가 좀 나오고 나서 낙수 효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낙수 효과가 갈 때 오늘 어디가 이제 먼저 갔느냐. 반도체는 굉장히 넓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공정, 후공정, DSP, 온디바이스 AI, 또 기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설정하는 게 어렵고 각각 다 다를 겁니다. 리스펙 하고요.
단지 오늘 봤을 때 부각되는 것은 먼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그리고 DSP, CXL인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의 모습인데 제주반도체가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중에 대장주를 형성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로 묶인 게 아니고 저전력 반도체가 맞죠. 시세 분출인데 분명히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 빠르게 고점 돌파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시세가 식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22,000원까지 좀 눌렸는데 저는 한 2만원대까지 좀 눌러주면 이 시간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죠. 프로 영역입니다. 고수 영역이긴 해요. 단지 이제 제주반도체가 왜 가냐. 오늘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후발주자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I 소프트웨어로 묶여서 많이들 갔죠. 뭐 플리터, 이미지스 등등 갔지만 마땅히 지금 떠오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후속주는 계속 찾기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이때 때마침 한번 도와줬어요. 정부에서 이제 AI 활성화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일상화 프로젝트 계속 제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저 김민준이 AI의 침투일은 우리 생활 전반 곳곳에 이루어질 거다. 파이가 큰 휴대폰부터 먼저 왔다. 분명히 자동차도 올 거고요. TV 가전, IT 가전 이쪽으로도 올 겁니다. 지금 또 보니까 연말에 또 우리 아이폰 관련한 온디바이스 AI 후속주 찾기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빠르고요. 지금은 좀 빠르고 그러면 후속주 찾기가 진행형인데 내가 여기서 진짜 AI 소프트웨어로 갈 것이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근원적인 요소 AI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제 명절 전후로 HBM이 한번 돌았고요. 한미반도체 다뤄드렸고 슈팅 나왔고 오늘 PSK 홀딩스 잠깐 볼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랫동안 쉬었죠. HBM이. 오늘 PSK 홀딩스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거든요. 37,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시세는 35,600원. 뭐 각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뭐 34,000원 여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여주고 하단 3만원, 상단 3만원, 하단 25,000원 좀 박스권 가다가 오늘 고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HBM 갔고 DSP 어제 갔거든요. 가온칩스 이제 뭐 공급 규모 계약 뉴스 붙여주고 뒤에 따라서 이제 AD 가주고 그죠? 에이징 랜드도 가졌고 그죠? 오늘 다 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AD 테크놀로지도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갭 안 메꿨거든요. 양봉 플레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인데 오늘 CXL까지 전이된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네오셈 보시죠.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점상 시간과 더불어서 지금 네오셈을 언급드리고 있는데 오늘 밀고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았어요. 1200만 주 터지면서 밀고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고점 갱신 되느냐 거래량 동반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따라갈 거냐? 따라가지 말고요.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후발주자가 있죠. 코리아 서킷 뭐 바로 CXL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세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야 됩니다. CXC 온디바이스 AI로 갈지 아니면 난 DSP다. 나는 HBM이다. 지금 다 시세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 핵심은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에 내가 이제 뭐를 택할 거냐. 전공정 쪽은 안 되느냐. 되고 있습니다. 오늘 KC텍도 주가가 돌고 있거든요. 지금 KC텍 모습인데 오늘 36,200원까지 찍고 6.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딱 잡아놨다가 매집 전략을 하시든 기술적 매매를 하시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찍었다 생각 들면 수급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전반기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도체는 꼭 편제를 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AI가 좀 중심에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지금 주도권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쪽에서는 순환매가 좀 돌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 매집 전략을 하셔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인데요.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현대차기아만 유일하게 또 상승 전환이 됐더라고요. 자동차는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뉴스플로우와 저 PBR의 수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두 가지 수혜가 같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기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는 지금 오늘 25만 원 쉽지 않고요. 오늘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양봉 전환은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25만 원을 넘어간다면 저는 이제 매도를 다 했습니다만은, 좀 더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고, 기아도 오늘 12만 원 계속 기웃기웃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11만 8천 원인데, 만약에 이쪽이 좀 불을 뿜는다면 주도력이 형성되면서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단지 이제 여기 양봉 나오고 나서 뉴스플러가 좀 전해졌죠. 뭐 우리 아까 은별은 켜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내년에 출시해야겠다. 좋죠. 뭐 지금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현대 기아에서 선회를 좀 한 것 같은데 내용은 보니까 요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PBR 바람 타고 안 그래도 자동차 부품 종목들 성우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한 종목 보시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대 바닥은 만들었는데 원동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개인 투자자나 전화 만들 수는 없고 바닥권은 이제 8,000원에 만들었는데 저 PBR이 묶어주면서 한번 튀었단 말이죠. 나쁘지 않았어요. 30% 정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 후에 지금 놀림목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시세 분출이 좋죠. 오늘 갭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5,000원부터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갭 메꾸기가 시작되게 되면 주가 못 간다.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SL, 화신 이런 종목입니다. SL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35,000원 안착 여부를 타진하는 모습이거든요. 주가 한번 뽑아 올렸고 조정 국면. 박스권 지금 상단입니다. 하단이 3만원, 상단이 35,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수급 유입입니다. 지금 이제 재료는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뉴스가 내일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수급이 좀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고요. 화신입니다. 지금 화신은 이제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도 기술적인 것들은 다 고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단지 이제 변곡점을 안착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기술적인 타진의 모습이고요. 내용을 조금 더 더불어 드린다면 지금 다른 섹터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지금 양상은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저 PBR을 좀 등에 업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 같은 종목도 13,500원 강하게 안착하면 주가는 조금 더 밀어 올릴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뉴스가 오늘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이야기가 내일은 안 나오겠죠. 내일은 안 나오더라도 주도주가 좀 꺾이거나 특히 주도주 안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가 쉴 때 이 자동차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짧은 매매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부품 내지는 자동차들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수익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도 따라주고 뭐 저 PBR 쪽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도 잘 갔기 때문에 부품 종목들까지 지금 온기가 좀 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종목별로도 해석을 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뭐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한 줄 평 전해주세요. 네, 인식의 변화와 수급 집중입니다. 네, 인식의 변화와 수급 집중 어떤 의미가 좀 담겼을지가 궁금한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가 못 가지 않고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고 있고요. 단지 그 안에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수직 계열화와 소재의 시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전해질 쪽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 IRA 법안, 수혜주, 후속주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수급 집중이 좀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변하지 않는 게 지금 2차 전지에 관해서 규모의 성장을 해간다. 단기 소나기가 내리는 뭐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 소나기일 뿐이다. 결국은 이제 규모의 성장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삼성 SDI를 같이 하고 있는데 SDI부터 시작해보죠. 40만 원대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아직은 기술적인 하방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셀메이커들이 가고 소재단이 따라가면서 밑에 이제 하부 종목들은 수급 랠리 위해서 가는 거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쪽이나 가벼운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 한 번씩 튀겨준다. 딱 이 내용이 오늘 2차전지의 시장인 것 같거든요. SDI는 그러면 주봉 모습인데
바닥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탄탄하게 만들면 전방산업이 조금 개선되면서 40만 원 돌파, 그리고 45만 원대 매물 소화하면 5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거는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은 매집 전략으로만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종목이에요. 저는 뭐 과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홀딩스가 갈 때도 말씀드렸고, 대마불사 뭐 이런 거 중요치 않고요. 이건 누가 봐도 과열이죠. 앵커엠. 저는 지난번 14만 원대 넘어가는 과정을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갭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갭이 메꿔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거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과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 보유자 영역이고, 단지 이제 엔캠이 과열이다 보니까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데는 이제 낙수 효과가 내려가요. 낙수 효과가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동반된 종목들은 조금 더 유지되겠죠. 솔브레인 홀딩스가 동아기업보다는 모양새는 좀 더 나아 보이고, 둘 다 위치는 기술적 타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밸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뭐 밸류가 전부는 아니니까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과대 낙폭이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대 낙폭 중에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선정을 하시고요. 오늘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 장비들도 슬슬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뚜껑 열어보니 실적이 괜찮네, 작년에 호실적 썼네, 이런 내용입니다. 엠플러스 오늘 보니까 20%대 오르고 변곡점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양봉이 어디서 마감되느냐, 그 다음에 주가 조정 5일선 키 맞추기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거의 60% 정도 저한테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저도 지금 신규 진입을 이제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액 3배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3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실적 구간은 여전히 장비 종목들이 퍼포먼스나 이런 종목 중에서는 우호적입니다.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PNT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수급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아직은 좀 더디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두면 과대 낙폭 구간에서도 리바운드 먹을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전체에 대한 평이 규모의 성장을 해가니까 긴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고 장기 투자 분명히 됩니다. 엔캠 이꼴 동아기업 솔브론 홀딩스로 전해질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잘못 걸리면 지금 주가가 높은 상당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2차전지 장비 종목들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 드시면 좀 미리 선취해 놓고, 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도 조정받는데 다 제시해드렸어요.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술적인 거냐, 내가 긴 관점으로 갈 거냐. 에코프로 BM은 문제 암기예요. 22만원, 24만원, 26만원.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저가가 지금 22만 7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여기를 지금 갭으로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오늘 못 메꿨거든요. 그래서 22만원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체킹 포인트 가져가고, 시청자분들이 22만원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할 건지, 투자 기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꼭 계획 설정하셔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장비 종목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계획별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시각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넥스틴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에 또 포인트를 두시는데 어떤 포인트 저희 잡아보면 될까요? 네, 넥스틴은요, 그 검사 장비 쪽인데요. 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미소 패턴이 중요한데요. 이 미소 패턴에 검출하는 웨이퍼 결함 검사 장비입니다. 상당히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갈 때 중요한 내용적이고, 작년에 영업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흑자 썼습니다. 밸류는 이제 15배 정도인데 부담 없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다시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쪽입니다. 2022년에 565억이었는데 올해 609억까지 올라가는 쪽이고,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률도 올해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올해 다시 영업이익률이 가이던스만큼 나와준다면 영업이익률은 43%대 기업이고요. 근데 주가가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악재는 다 선반영되었다. 실적 회복 원년의 해다. 영업이익률 40%짜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외인 수급이 며칠 전부터 좀 밀고 들어옵니다. 주가는 상당히 조금 거래량이 동반돼야 될 것 같은데 매집 전략으로 접근 한번 해보셔라. 목표가는 뭐 방송이기 때문에 짧게밖에 제시 안 될 것 같고요. 8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넥스트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오늘도 낙폭 좀 줄여가고 있고요. 실적과 수급에 포인트 찍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5% 정도 상승 보면서 84,000원, 손절가는 없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